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1일 HPSP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가격 조정을 현재 많이 거친 상태인데, 아무래도 투심이 흔들리는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HPSP를 투자했던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서, HPSP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투자를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이야기와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하는 목표 주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가격을 보면서 어떻게 시나리오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HPSP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HPSP IR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가치를 좀 생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역할이 계면 결함을 부분을 없애주는 그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왜 필요한지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 공정을 가게 되면서 이러한 웨이퍼 표면에 생기는 계면 결함 부분들의 발생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게 되었을 때 성능이나 효율 이런 부분들, 반도체 효율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미세화 공정을 가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전류 누설 문제가 가장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누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들을 붙잡는 고유전율 물질인 하이케이라는 이런 소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하이케이를 표면에 등착을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이 계면 결함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은 고유전막 증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LD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케이라는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면서 전류 누설 문제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유전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표면과 접합부에 결함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계면 결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치유하여서 디바이스의 안정화를 유도를 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케이 고유전율 물질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같이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왜 자꾸 작게 만들어지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반도체를 작게 만들어야지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이 자꾸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미세화가 되고 낸드 같은 경우는 높게 쌓아서 고단화 시킨다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들을 거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HPSP가 추가적으로 떴던 부분들이 이런 HBM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았던 부분인 거고, 자, 그렇다면 현재 전방 산업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각각 산업군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전방 산업이 현재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IT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2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IT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때 AI 그리고 일반 서버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AI랑 일반 서버. 자,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는 HBM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HBM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D램이 되겠죠. 이 HBM 같은 경우도 D램을 적층을 해서 HBM을 만드는 거고, 여기 D램도 점점 미세화 공정을 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HBM도 적층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기술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필요한 장비가 방금 말씀드렸던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서버 같은 경우도 저전력 메모리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 일반 서버보다는 데이터 센터 위주가 좀 더 지금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AI 향으로 하는 AI가 출원을 하고 나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이 중심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SSD, 그러니까 낸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AI 시장이 지금 디램이랑 낸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결과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수출 증감률 같은 경우가 지금 4월 달에는 99%, 5월 달에는 101%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 4월이랑 올해 4월 증감률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난 자료고, 5월은 23년도 5월 기준으로 올해 5월가 얼마만큼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두 달 연속 이 증감률이 이렇다라는 거는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 지속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 부분은 7월이 돼서 6월 데이터로도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AI 향으로 하는 전방 산업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HPSP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소송 리스크 부분도 있지만 그걸 일단 배제를 해놓고 전방 산업만 봤을 때는 현재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가격을 보면서 좀 마무리할 텐데,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미장에서 엔비디아가 한 3.5%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HPSP는 그 영향을 현재 좀 덜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추세를 잘 유지를 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강보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월 15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이제 가격 조정된 걸 봤을 때 거의 한 40%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겪으면서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되게 좀 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이제 목표 주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예상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 컨센서스를 확인을 했었을 때 25년도, 26년도 요 두 개의 실적 평균값으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 아래쪽에 지금 EPS가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EPS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EPS 가격을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밴드 상단, 이제 중상단
부분의 펄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본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이상은 목표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예상 실적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단순하게 참조 용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전망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변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노란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과 240일 이동평균선이 만난 시점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이동평균선인 주봉 11선 아직까지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앞전에 주봉 11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봉 1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아주 오래 기간 동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항을 맞으면서 가격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봉 11선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 4개가 한 달 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달, 지금 3개월 정도까지 주봉 1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조금 힘들 것 같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월봉 마감한 시점에서 주봉 11선을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이면서 일봉을 유지하는 게, 추세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주봉 11선을 돌파하는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 기준을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 또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